포항공대 포스텍 컴퓨터공학과와 창의 IT 융합공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의 홍수영 대표입니다. 여러분에게 2022학년도 기준 포스텍 컴공과 그리고 창의 IT 융합공학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입시인데 무슨 특별한 게 있느냐 하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컴퓨터공학과 창의 IT 융합공학부, 특히 서류 준비에 있어서 또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수학과학 교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오랫동안 특성화 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뿐만 아니라 명문 공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학과 관련된 그와 같은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텍,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와 창의 IT 융합공학부를 다루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인데, 2020년 기준으로 고2 학생들 대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고3 학생들 기준이죠. 근데 이것이 2021학년도, 즉 2022학년도 시행계획 전에 2021학년도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2020학년도랑 2021학년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컴퓨터공학과 또 창의 IT 융합공학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의 IT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별도로 20명을 모집했던 것이 2020학년도까지입니다. 네, 그때로 마감이 된 겁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300명, 창의 IT 인재 전형 20명을 통합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320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학생부 종합 창의 IT 인재 전형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 거 우선적으로 말하고, 따라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32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 창의 IT 인재 전형이 없어졌다. 이런 점을 2021학년도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022학년도 이 기준에서 창의 IT 융합 인재는 없고 일반 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입시 요강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공대 면접 저희 소프트웨어 플러스 검색을 하면은 포항공대 예전 창의 IT 인재 전형 면접과 관련된 저희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건 더 이상 참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전형이 있습니다. 포항공대 면접 일반 전형 포스텍 면접 관련한 사피엔스 플러스 별도의 팀에서 과학 전체를 다루는 팀에서 자문을 받아서 제가 영상 찍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항공대 관련된 입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잡아가면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포항공대는 무학과 개념으로 모집하는데, 학과의 구성 부분과에 있어서 여러 학부가 있는데 관련되는 학부는 바로 컴퓨터공학과 이 부분이랑, 그리고 창의 IT 융합공학과, 여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시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요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320명으로 모집을 하고, 일부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이 있고 농어촌 전형 각각 5명씩 지원 자격이 되면은 당연히 정원 외 부분 것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입니다. 여기서 서류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들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와 같은 서류 준비는 고3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1, 고2 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 100%로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둘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자질, 태도, 인성 등 핵심이 과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력과 포항공대에서 학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기초학력 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 이 부분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노벨상을 목표로 또 아니라면 그야말로 혁신기업을 목표로 또 혁신적인 과학인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류 준비를 꾸준하게 해가야 된다. 특히 지금 본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와 그리고 창의 IT 융합 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인 만큼 혁신이란 단어, 이노베이션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가지고서 고1, 고2, 고3 꾸준하게 서류 준비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 준비는 물론 교과 포함되고 비교과 활동까지 그리고 교과 중에서도 교과 비교과 관계없이 특히 이제 학생부 전체적인 내용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아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것에 그와 같은 과학 인재로서의 인재상이 녹아 들어가야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몇 배수로 모집한다? 포항공대에서는 3배수 내외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 3배수를 상대로 해서 면접의 기회를 줍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기준은 70%가 아니라 67%입니다. 아주 독특한 비율을 주고 있어요. 즉 3분의 2라는 거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단계 70, 2단계에서 1단계 100%,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인데 포항공대는 1단계 3분의 2, 67% 그리고 핵심적인 면접 3분의 1, 즉 33% 기준입니다.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력, 사고력, 이공계 분야의 수학을 위한 기본 역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심층 면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만 해서 단순한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과만 따르는 건 아니다. 교육부 방침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심층 면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창의 IT 인재 전형 면접은 아주 심도 있게 보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봤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일반 전형 면접도 심도 있게 출제될 수 있고 교육부 방침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특성화 공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별개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과학영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 지원자의 1단계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유의해서 컴퓨터공학과 창의 IT 융합공학부를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지원자는 절대 컴공이라든지 창의 IT 융합공학부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학과로 받고 1년 동안 전국 탐색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공이라든지 창의 IT 융합공학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을 잘 이해를 하면 되고 특히 포항공대 입시는 수능 시험은 전형 요소 사용하지 않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수능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학생들이 편하게 이렇게 입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과학영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준비해 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면접 열심히 준비하면은 충분히 포항공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해 가지고서 4차 산업혁명의 스펙 쌓거나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것에 그와 같은 내용들 연결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플러스는 특히 포스텍 입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으로 원하는 포항공대 소프트웨어 융합공학부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갖길 바라고 무학과로 일단 진학을 해서 자신의 역량을 IT 융합인재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홍수영 원장이 전했습니다.